2025년 부자가 되는 새로운 공식. 여러분, 2025년 7월 현재 부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 법칙이 무너지는 지금, 새로운 부의 공식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2025년 골든타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루이 파스테르의 명언처럼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산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참여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투자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3호 시장에 숨겨진 보물.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3호 시장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M&A 활동 증가로 3호 시장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호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일반 투자자도 3호 투자 펀드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구조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디스트레스 자산들은 향후 3회 5년 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숨겨진 기회. KB부동산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2025년 부동산 시장에는 10가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공급 감소입니다. 건설사 PF 이슈로 인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남들이 욕심낼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내라는 원칙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부동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리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 리츠의 혁신. 김경민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뉴 리츠 개념을 아시나요? 무주택자들이 기존 전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 간접 투자하면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 상품들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읽기. 삼성자산운용 전문가들이 분석한 트럼프 시대 투자 전략을 보면 2025년 글로벌 시장에는 몇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AI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과 ESG 투자의 본격화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투자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기존의 주식 채권 28 또는 64 비율을 넘어서 대안투자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츠, 인프라 펀드, 해외 ETF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자산만으로는 환율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러를 사기보다는 달러 기반의 우량 자산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부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원칙.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익형 부동산.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꾸준한 배당을 주는 우량 배당주. 이런 관점으로 투자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레버리지 사용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작정 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을 정확히 계산한 후에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의 힘을 활용하라.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듯이 시간과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부의 핵심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5년까지 10년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작은 결정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월 50만 원씩 10년간 투자해서 연 7%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단순 원금 6천만 원이 약 8,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 12%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약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투자처 선택과 꾸준한 실행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마인드셋의 핵심.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강조한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도구로 봅니다.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만들지 고민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합니다. 안전한 곳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2025년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부업 모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부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전통적인 부업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브랜딩을 통한 콘텐츠 제작,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지식 판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업들의 공통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업체에만 맡겨야 했던 디자인, 영상, 편집, 번역 등의 작업을 개인도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로드맵.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최소 2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 수익일 수도 있고 부업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축적입니다. 소득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에 활용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시브 인컴 창출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배당금, 사업 수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025년 하반기 핵심 전략. 지금부터 2025년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할 전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큰 시기이므로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1.5% 정도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투자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고배당주와 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 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해온 우량 기업들의 주식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미국 S&P 500 ETF, 선진국 주식 ETF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에디슨의 명언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꾸준히 투자하고 학습하는 사람들만이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결국 시장은 회복되었고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실행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투자 계좌 개설, 가계부 작성, 투자 목표 설정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2025년 남은 기간과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